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종아리 바깥쪽이 튀어나오는 이유와 그 다음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선생님 종아리 안쪽이 튀어나오는 것도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로 종아리 안쪽이 튀어나오는 분들이 종아리 안쪽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시작하기 앞서 딱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의 몸은요, 특히 우리의 근육은요,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발달하고요, 사용하지 않게 되면 퇴화됩니다. 너무 당연한 논리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종아리 안쪽이 발달된다는 건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종아리 안쪽에 힘을 잘 주고서 걷거나 아니면 서 있을 때 근육을 사용하는 패턴이 그렇게 계속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제를 꼭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아, 내가 결국에는 이 근육들을 많이 너무 사용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저번에 이 종아리가 바깥쪽에 발달되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등이 튀어나오게 되는 상태에서, 자, 골반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골반은 전방경사화되고, 그러면 골반이 위쪽으로 전방경사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무릎이 안으로 돌아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 무릎이 안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양쪽 발끝은 바깥을 보는 형태, 자,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무릎이 안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우리 종아리 바깥쪽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 계속 심하게 피로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텐트의 마디 부분이 끊어져서 텐트가 폭삭 주저앉는 것과 같습니다. 저 마디가 부러진 건 무릎이 틀어진 것과 같은 이치죠. 오늘은 저 마디가 부러지지 않았을 때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근데 종아리 안쪽이 발달되는 분들은요, 이런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는 현상보다 오히려 무릎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골반만 앞으로 빼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종아리 안쪽이 발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 골반이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이제 골반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지만 엉덩이에 힘을 강하게 잘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골반이 앞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가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엉덩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관절의 힘을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걸 잘 방지해 줍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무릎은 안쪽으로 계속 돌아 들어가려고 하고 발끝은 이렇게 계속 버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요, 우리가 긴 낚싯대를 이렇게 휘게 하면은 휘어짐에 대한 장력이 크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큰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끌어올릴 때 활처럼 쭉 휘어지는 낚싯대에 비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손잡이의 힘은 엄청나게 강하게 되죠. 이 손잡이 부분은 바로 우리 발의 앞꿈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잡힌 고기 쪽은 앞으로 나가는 골반의 몸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편 채로 꼿꼿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버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도 내 종아리는 계속 땅을 짚으면서 낚싯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붙잡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걸을 때 어떻게 걷게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폭을 짧게 가져갑니다. 보폭을 짧게 가져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은 골반의 체중은 앞으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체에 대한 체중은 뒤에 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걸을 때 어떻게 걷냐면요, 잘 보세요. 걸을 때 종아리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걷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종아리가 발달되지 않을 텐데, 골반의 체중은 앞으로 나가 있고 상체 체중이 뒤로 밀려나 있으면 중심을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자, 마지막 남아있는 상체에 대한 체중을 앞으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종아리로 몸을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걸음걸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지 않고 뒤쪽으로 빠져 있으면은 앞으로 체중을 같이 실어서 종아리는 많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발의 아치의 힘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추진력을 얻으면서 걸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체중이 상체 뒤에 남아 있으니까 앞꿈치로 상체를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종아리가 계속 발달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언제나 계속 종아리를 수축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다리가 걷는 습관을 다시 제대로 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뒤에 종아리가 계속 수축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아리를 같이 늘려주면서 걸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발끝을 앞으로 차주면서 발등을 들어주게 되면 종아리 근육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상태에서 체중을 같이 앞으로 실어주셔야 돼요. 하지만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겠죠. 이거 다리를 뻗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찍으실 거예요. 하지만 뒤쪽에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을 같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신 상태에서 체중을 나갈 때 이렇게 실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상체를 앞으로 빼면서 이렇게 지그시 뒤꿈치에 소리가 크게 나지 않게끔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그럼 몸이 활의 자세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살짝 굽어 있는 자세가 되죠. 그리고 상체에 대한 이동을 뒤쪽에 상체가 남아있지 않게끔 다리와 상체가 같이 땅을 지그시 눌러주는 형태로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걸어주게 되면은 마지막에 걸을 때 여러분들 종아리 쪽에서 땅을 밀어주는 느낌이 전혀 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칭을 하고 어떤 마사지를 해줘야 이 걸음걸이를 잘 가지고 있고 서 있을 때 어떻게 종아리에 스트레스를 안 주면서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스트레칭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따라 하신다고 하면 종아리 안쪽에만 깊이 발달하고 박혀 있었던 여러분들의 알을 다시 평소에 걸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스트레칭 해주면서 예쁜 종아리의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잘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높이 정도 되는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의자에 손을 올리고 다리를 정확한 11자로 교차시켜 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로 나간 다리에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틀어주세요. 앞에 있는 무릎을 서서히 앞으로 나가면서 뒤쪽 다리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뒤쪽 다리는 절대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허리를 굽히지 마시고 척추는 바로 세워주세요. 호흡은 부드럽게 들숨과 날숨을 반복해 주시고요.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반대쪽 해볼게요. 다리는 11자로 만들어 주시고 뒤쪽 다리의 뒤꿈치는 밖으로 틀어주세요. 뒤꿈치는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앞무릎을 움직이면서 강도를 조절해 주세요. 동작 계속 유지하면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두 다리를 같은 선상에 위치시켜 주세요. 허리는 곧게 힘을 줘서 펴주시고요. 그 상태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면서 앞꿈치를 들어주세요. 이때 무릎과 허리는 꼭 펴져 있어야 됩니다. 특히 허리는 꼭 체크하시고요. 호흡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제 엉덩이를 뒤에 고정하고 앞꿈치만 위로 들어줄게요. 호흡을 내쉬면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 줍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종아리가 같이 당기는 느낌을 잘 느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허리에 힘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호흡을 내쉬면서 발끝을 다시 들어줍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 주세요.
이번에는 굽어있는 등을 같이 펴줄게요. 복근의 힘을 단단히 잡아주고요. 손깍지를 껴서 머리 뒤에 손을 대주세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골반을 잘 말아주고요. 그대로 팔꿈치를 뒤쪽으로 쭉 보내줍니다. 등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볼까요? 허리와 골반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머리로는 팔의 힘을 버티면서 양쪽 날개뼈를 조여주는 겁니다. 조여줄 때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등의 날개뼈 부분에 자극이 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를 잘 잡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복부를 잘 잡아주고요. 기침할 때 복근이 수축하는 것처럼 복근을 잘 잡아주세요. 복근과 골반은 절대로 힘이 풀려서는 안 됩니다.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골반의 중심은 뒤꿈치에 실려 있어야 됩니다. 이제 팔을 들어서 머리 뒤에 위치시킵니다. 팔을 뒤로 보낼 때 호흡을 내쉬고요. 그대로 계속 반복해 줄게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걸을 때 앞으로 딛는 발을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걷는 방법을 연습하고 나면 종아리는 힘이 빠지고 엉덩이에 자극이 오게 될 거예요. 발을 디딜 때 상체와 다리가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등은 최대한 들어주세요. 이렇게 앞발을 딛다 보면은 뒷다리의 종아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꼭 신발의 쿠션이 완전 찌그러지는 느낌이 날 정도로 꾹 눌러주세요. 도장을 찍는 느낌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동작은 집에서 맨발로 하기보단 신발을 신고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 연습해 볼게요. 이제 반대쪽 연습해 볼게요. 영상에서 신발이 활처럼 쭉 늘어나듯이 모든 면을 부드럽게 땅에 닿도록 해주세요. 저렇게 디뎠을 때 뒷다리는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힘만으로 다리를 들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남은 다리는 종아리에 힘을 줄 필요 없어요. 계속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한 번씩 연습하다가 점점 두세 걸음씩 연습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바퀴나 트레드밀 위에서 완벽하게 걸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걷는 연습을 오래 해보세요. 이 동작과 다리 스트레칭의 조합은 정말 이쁜 다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다리였던 제 다리를 이렇게 고쳤으니까요. 혹시라도 실전편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